지금 이 운세 같은 경우는 문서를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문서를 잡아서 가는 게 훨씬 낫죠. 금전의 기운이 지금 따라주기 때문에 문서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2, 3년 향후 2, 3년 뭐 집문서나 땅문서나 뭐 상가나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의 사업성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희 2025년 울산은 하반기에 네네. 65세가 되신 우리 소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65세라는 나이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많았죠. 네, 이분도 좀 어떤 좀 초년과 중년을 보내신 분들이 좀 많았나요? 우직하죠. 근데 다 우직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특히 신축생의 소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직해요. 그래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형제 때문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면서 양보해야 되고 얘를 케어해야 되고 내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미련 없이 미련하게끔 그냥 돌봐줬던 게 지금 막 내가 가슴에 상처도 받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는 살았다고 봐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네.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게 별로 없습니다. 주변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주변을 위해서 너무 우직하게 살아서, 뭐, 형제가 됐던, 배우자가 됐던, 또 뭐, 자식이 됐던, 뭐, 친구가 됐던, 이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을 못 하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하는 우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믿어가는 경우라, 따라서 동반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전의 손해를 본다든지 또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든지 또 자식에 대한 어떤 쓰라린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 특히 동기간에 상처를 받았던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좀 나를 좀 사랑하고 나를 좀 칭찬하고 나만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되는데 주변을 위해서 너무 살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밖에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도착을 했을 때는 너무 외로움도 많고 눈물도 나고 서글픈 생각도 들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에 후회도 되고 이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어떤 건지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 이분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희생을 하고 네네네. 정말 나보다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형제가 됐던 특히 형제요. 그 다음에 자식이고 부모님이고. 근데 막 바로 동생 때문에 이거를 내 거를 다 밀어줬다든지 뭐 내 커버라든지 부모를 뭐 내가 지금 뭐 솔선수범하면서 내가 내 주변 형제들이 나를 몰라줬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은 많았겠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런 것들을 뭐 감사하게 생각한다거나 뭐 고맙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당연시하게 여기는 경우가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인정을 베풀었더니 권리라고 생각한다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래.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당연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막상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희생함으로써 내가 조금 힘들면 저 사람이 또 제가 편할 텐데 뭐 부모가 편할 텐데 아들이 편할 텐데 뭐 이렇게 딸이 대리만족을 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자식이라 그러면 그 사람 자식한테 올인을 한 거죠. 내 인생을 돌보기보다는 자식한테 뭔가 싹이 보이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못했으니까 너래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지 않을까. 대신 그러면서 만족을 했던 것이 대리만족을 했는데요. 대리만족했던 게 이게 나한테 상처로 들어온 거죠. 왜냐면 당연시 여기고 늘 그래 왔으니까 그게 고마운 것보다는 늘 항상 그 자리에서 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조그만한 거서부터 본물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 상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픔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거기에는
이제 뭐 금전도 포함이 됐고 나의 몸, 그러니까 마음의 희생이라 그럴까요? 마음을 써줬는데 마음을 안 알아주고 오히려 당연히 처음에는 고마워했죠. 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있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렇지만 처음에는 고마움이 당연시 되다 보니까 결과로는 그게 고마움이 아니라 네가 했던 거잖아. 네가 도와줬잖아. 그래서 이만큼 한 거야 라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런 셈 중요하죠.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하반기부터 해서 이분들 좀 어떤 운기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서부터는 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사람한테 투자하기보다는 문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잃어버리지도 않고 흘러나가지도 않고 건너서 비껴나가지도 않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금전에 묶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이나 땅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적자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집을 사도 내가 적자가 나고 이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 동안에 그 힘을 헤쳐가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이때는 지금 이 운세 같은 경우는 문서를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문서를 잡아서 가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상가를 사서 뭐 내 노후의 계획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발 저 신축생 여러분 주머니에 돈 좀 채우세요. 내 거 다 뿌리지 마시고요. 자꾸 뿌려서 상처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는 것보다는 내가 찾아가는 서비스야 뿌리는 서비스보다는 들어오는 서비스를 받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하반기에서 이분들 아무래도 제일 또 궁금해하는 게 당연히 금전일 것 같은데. 네네네. 금전의 기운 또한 좀 잘 따라줄 수 있을까요? 금전의 기운이 지금 따라주기 때문에 문서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2, 3년 향후 2, 3년 뭐 집문서나 땅문서나 뭐 상가나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의 사업성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내 운기가 금전이 따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 투자를 해서 내 마음의 여유도 찾고요. 내 궁고에 고간도 채우고요. 또 궁고에다 가득 채워놓고서 바라보는 기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고에 금전이 반 정도는 차 있으니까요. 요건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그럼 어쨌든 선생님 이분들 이제 하반기를 떠나서 또 이제 말년을 준비해야 될 나이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소년 중년 아무래도 고생을 또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 말년에 가서는 이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복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인간한테다가 이 복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참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을 것 같거든요. 조금 뭐 그동안에 내가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베푼 대로 간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의 덕을 베풀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금전운이라든지 받아야 될 몫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 내 안에 이제 이 운이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금전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말년운은. 그래서 금고를 바라보고 웃는 형국이라 그거만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금고에다 돈만 채워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뛰는 가운데서 그게 뭐 하나라도 내 거를 잡는다든지 문서를 잡는다든지 또 영업을 한다든지 영업으로는 당연히 문이 열렸겠죠. 영업문이. 금고가 보일 정도면 금전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년은 편안하게 내가 금전을 보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 그러면 말년은 굉장히 편합니다. 인간한테 풀지 마시고요. 네네네네. 마지막에 이분들 또 힘내시라고 우리 하반기에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한번 좀 싹 정리해 주시면서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축생 여러분 우직하게 열심히 착실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게 이제 형제가 됐던 동계의 신이 됐던 배우자가 됐던 자손이 됐던 주변의 사람이 됐던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너무 믿고 나를 희생하다 보니까 나를 찾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나를 찾아서 하나하나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런다면 말년에 오는 저절로 하나씩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이게 뭐 옛날 같지 않아서 굉장히 뭐 지금부터 말년을 얘기한다 그래도 너무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씩 내 거를 위해서 채워가길 바래요. 그러면 말년에는 금전 걱정 없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커다란 궁궐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내 집에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픈 환자분들 이거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운이 생생하다 보니까 의술의 힘을 빌린다 그러면 조금 더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용기 가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